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 회사에 사람 더 안 뽑아. 서연의 말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식탁에 놓인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침, 정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갑자기 왜? 미라 말이야. 내가 예전에 총무팀에 경력직 필요하다고 했잖아. 서연은 국을 덜어주며 슬쩍 정우의 눈치를 살폈다. 애 키우면서도 일 다시 하고 싶다는데 어디 보낼 데가 마땅치 않대. 총무팀이면 사람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의 간을 다시 봤다. 서연의 친구 미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둘은 종종 집에서 만나 육아 얘기를 하며 웃고 울었다. 미라는 몇 년 전 이혼을 겪은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어 했다. 일은 잘해? 성격 좋고 꼼꼼해. 내가 보기에도 괜찮을걸. 서연은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다. 정우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미라는 정우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 낮 2시 창밖으로는 은은한 햇살이 사무실 유리를 따라 흘렀고 회의실 안은 정적에 가까웠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말하자 문이 열렸다. 미라는 정장 차림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눈빛,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인사. 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정우는 자료를 훑은 척하며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이력서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경력사항이 보였지만 문득 눈길이 갔다. 상대의 눈빛이 낯설지 않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정우의 이마 언저리가 간질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이전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셨죠?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요. 이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 쪽은 경력이 많으시네요. 네, 서류 정리나 회계보조, 복무 관리도 해봤어요. 정우는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묘한 방향으로 흘렀다. 말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기류가 느껴졌다. 회사 분위기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 처리는 깐깐하게 보지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책임이 뚜렷하니까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가 조금 오래 남았다. 면접은 20분 남짓 진행됐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정우는 미라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분명 흔한 말투였는데 묘하게 귀에 남네. 그는 고개를 젖히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슬쩍 물었다. 방금 오신 분이 사모님 친구 맞으시죠? 응. 인상 참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정우는 특별한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 떠있는 서류 폴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방금 전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다. 면접 어땠어? 서연이 거실에서 묻자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 괜찮았어. 경험도 있고. 그치, 괜찮지. 사람 참 좋아. 진짜 믿음직하다고. 서연은 안도한 얼굴로 아이 옆에 앉았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물잔을 다 비운 뒤에도 눈앞엔 미라의 이력서가 아닌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의 숙제를 도우며 한참을 웃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정우는 총무팀 팀장에게 말했다. 어제 면접 본 분 채용하죠. 일주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바로 진행할게요. 미라는 그렇게 회사의 일원이 되었고 정우는 처음으로 이력서보다 눈빛을 먼저 떠올리게 된 면접을 기억하게 되었다. 미라가 출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총무팀 자리 배치상 대표실과 가까운 쪽에 앉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게 됐다. 사장님, 이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정리된 파일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앉아서 설명해줘요. 정우는 서류를 건네받으며 자연스럽게 옆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익숙하지 않은 향,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말끝이 또렷했다. 이 부분은 지난달 자료와 비교한 건데요. 중복 항목이 몇 군데 있어서 정리해뒀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성격이 그래서. 미라는 쑥스럽게 웃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파일을 넘기다 불쑥 물었다. 전에 일하시던 회사에서도 이런 일 많이 했어요? 회계보조도 했고 문서 정리도요. 하지만 지금처럼 제 손으로 다 책임지는 일은 처음이에요. 처음치고는 아주 잘하네요. 그 말에 미라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사장님 친구분이라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미라는 위축되지도 과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고 쓸데없는 농담에도 적당히 웃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정우에게 안정감을 줬다. 한 번은 정우가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붓고 있는데 미라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럴 땐 뜨거운 게 좋아요. 미라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커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를 마시는 그 조용한 동작 하나조차 정우는 괜히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정우는 커피의 쓴맛보단 그녀의 향이 더 오래 입 안에 남은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서연은 미라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오늘 미라한테 문자 왔어. 회사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 그래. 응. 애도 잘 지내고 일도 적응 중이라니까 다행이지 뭐. 서연은 부엌에서 밥을 하며 웃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가끔은 자신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까지 미라가 남아정우와 함께 사무실 정리를 하게 됐다. 야근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가끔은 조용하니 좋잖아요. 정우는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앉았다. 맞아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을 땐 이런 고요함이 그립기도 했어요. 미라의 말에 정우는 자연스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허전함과 담담함이 동시에 있었다. 일하면서 아이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좀 더 저 같다고 느껴져요. 그녀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는 제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니까요. 정우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나도 그런 기분이었나. 집에선 아빠이고 남편이지만 회사에선 누군가의 대표일 뿐. 어쩌면 미라와 자신은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미라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정우는 시선을 들었다. 그녀가 말하면 대답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 대화가 길어지는 날도 많아졌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김밥 하나 드릴래요? 아침에 싸왔는데 많아서. 미라는 도시락에서 작은 김밥통을 꺼냈다. 이런 걸 직접 싸요? 애가 김밥 좋아하거든요. 그 덕에 저도 연습하게 됐죠. 정우는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맛있네요. 단무지도 적당하고. 그 정도면 성공이네요. 미라는 웃었다.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새 정우는 미라의 작은 행동 하나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혹시 제 행동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하루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가끔 시선이 느껴져서요. 제가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정우는 당황스러웠다.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이상하게 편해서 그래요. 미라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날 밤 정우는 책상에 앉아 문득 생각했다. 이건 그냥 업무적인 친밀감일까?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미라의 김밥 맛과 커피향 그리고 눈빛이었다. 요즘 정우는 이상할 만큼 출근이 기다려졌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커피 향과 함께 들려오는 미라의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어쩐지 기분 좋게 다가왔다. 회의가 길어져도 외근이 잡혀도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 집에서의 시간은 점점 무뎌졌고 서연의 잔소리도 아이의 징징거림도 어느 순간은 정우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요즘 퇴근이 자꾸 늦어지네. 서연의 말에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히 대답했다. 바쁘니까. 인력 충원도 아직 정리 안 됐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덜 피곤해 보여. 정우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익숙해진 거겠지. 회사에서는 미라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정우는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업무 외적인 질문을 더 자주 던졌고 미라 역시 그에 대해 선을 넘지 않는 답변으로 적절히 대처했다. 그러면서도 거리감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사장님은 스트레스 풀 땐 뭐 하세요? 어느 날 늦은 오후 문서 정리를 하던 미라가 조용히 물었다. 운전. 혼자 멀리 가는 거 좋아해요. 아, 저도요. 바람 쐬는 거 좋아해요. 괜히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충동적으로 고속도로 타요. 충동 그거 이해돼요. 가끔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녀의 말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우는 마우스를 움직이다 손을 멈췄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전 남편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애한테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연락하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그냥 이렇게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아져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정우는 책상 위에 올려진 미라의 손에 시선이 머물렀다가 이내 재빨리 눈을 돌렸다. 그날 이후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정우는 일부러라도 미라를 데려다 주었다. 자, 이쪽으로 세우시면 돼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끝나고 정우의 차에 오른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술은 안 마셔서 다행이에요. 안 취했는데도 자꾸 감정이 앞서네요. 회사 일 때문에요? 회사도 집도 그냥 모든 게요. 정우는 조용히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차 안을 스쳤다. 힘든 거 꼭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 말 제가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서로 바라보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정우의 손등이 미라의 손가락을 스쳤다. 한순간이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도로 위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라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고 정우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술 없이 잠을 청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다. 손끝의 감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회사야? 응. 급한 문서가 있어서. 주말인데. 정우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챙겼다. 서연은 묵묵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봤다. 서연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오래 쳐다보면 금방이라도 균열이 일어날 듯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미라가 먼저 와 있었다. 주말인데 나오셨네요.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예감은 잘 맞는 편이라서. 둘은 마주 보며 웃었다. 말없이 웃는 그 순간이 서로를 가장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정우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넥타이를 맬 때 손이 자꾸 느려졌고 옷깃을 여미는 동작도 어딘지 망설임이 섞였다.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웠다. 출근길엔 미라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을지 떠올랐고 사무실에서는 무심코 그녀의 자리에 시선이 갔다. 이건 그냥 일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치자. 동료니까. 정우는 몇 번이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말은 곧 무너졌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웃으며 걸어오는 미라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알 수 없이 뛰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사무실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의 문서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숫자도 도장도 형식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단 하나 그 여자의 말투와 눈빛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라가 문을 두드렸다. 저 사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정우는 몸을 세우고 자세를 고쳤다. 응, 들어와요. 미라는 작게 웃으며 문을 닫고 들어왔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닌가 해서. 정우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감추려 시선을 회피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요. 사장님이 가끔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우는 웃듯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미라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반대요? 당신이 편해서 나 자신이 이상해지거든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정우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다. 그제야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이상하게 편해요. 전 누구 앞에서도 긴장하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여기선 그냥 나인 것 같아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바뀌었다. 서류의 마찰음도 프린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돼요? 네. 커피라도 한 잔 그냥 답답해서.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조용한 재지가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런 데서 사장님 얼굴 보면 좀 낯설어요. 미라 씨도 그래요. 회사에 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정우는 메뉴판을 넘기며 웃었다. 평소엔 어떤 카페 좋아해요? 창가가 넓은데 바깥 풍경 보면서 커피 마시면 잠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거든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다. 지금은 무슨 사람 같아요? 그가 물었다. 그냥 커피 마시러 나온 여자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는요? 글쎄요. 지친 사람이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은 사람. 정우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사장님, 혹시 외로우세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모르겠어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일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 때문 아닐까요? 어떤 거리요?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거리요. 가까운 척하지만 닿지 않는 그런 곳.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자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혼란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대신 공감이 자라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시선이 자연스러워졌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카페를 나서는 길,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런 시간 감사했어요. 나도요. 덕분에 숨 좀 쉬었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말은 없었다. 계단을 오르며 스친 팔과 어깨의 온도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느렸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운전석에 앉은 정우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문득 생각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선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이 정말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은 질문일지도 몰랐다. 그의 눈에는 미라가 뒷모습을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정우는 퇴근길에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핸들을 맡긴 채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지도 앱을 켜두고 한 주소를 검색했다. 삼성동 오피스텔, 복층형. 그곳은 미라가 한 번 입에 올린 적이 있던 살고 싶다 하던 동네였다. 저기 회사랑도 가깝고 조용해서 좋아 보여요. 그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했지만 정우는 귀에 담아두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미라를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다.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외진 곳이었다. 시간 괜찮아요? 네. 애 엄마한테 맡기고 나왔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눈화장도 살짝 진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테이블 너머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 사본, 오피스텔이에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요? 그냥 더 편했으면 해서요. 회사를 오가기도 그렇고 나도 솔직히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말을 아꼈다. 아니,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당장 정하진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혼자 오피스텔을 들렀다. 아직 정돈도 되지 않은 공간, 빈 냉장고, 벽에 기대어 놓인 청소도구. 하지만 이상하게 그곳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곧 무언가가 시작될 장소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미라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그곳에 들어섰다. 딱히 짐도 없네요. 이삿날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자조하듯 웃었다. 짐은 나중에 갖다 놓고 오늘은 그냥 둘러만 보려고요. 정우는 미라의 걸음을 따라 천천히 거실을 돌았다. 어때요? 좋아요.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창도 넓고. 미라는 커튼을 젖히며 유리창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문득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이 아닌 공간, 아내도 아이도 모르는 곳. 그곳에서 미라는 처음으로 자신과 눈을 마주했다. 이건 비밀이에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아요. 말하지 않을게요. 그 말 이후로 둘 사이의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밀도가 생겼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지 못했고 대화도 전보다 느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시선은 더 길어졌다. 한편 서연은 요즘 정우의 일정이 더 바빠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늦는데 그녀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중얼거렸다. 응, 또 야근이래. 아빠는 맨날 회사에만 있어. 서연은 아이의 말에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세 식었다. 서연은 문득 정우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을 맡았다. 이 향수 당신 거야? 정우는 셔츠 단추를 풀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아마 어딘가에서 옮은 걸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래도록 그 향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피스텔의 공간은 미라에게도 낯설고 익숙한 곳이 되었다. 퇴근 후 미라는 가끔 그곳에 들러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감정을 정리했다. 이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문득 멈췄다.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리고 정우는 그 공간에서 일과 가정, 그리고 감정의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한 채 중간 어디쯤을 떠도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번 오피스텔의 문을 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건 절대 들켜선 안 돼. 정우는 요즘 두 개의 문을 번갈아 열고 있었다. 하나는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집의 문. 다른 하나는 침묵과 커튼 사이로 빛이 흐르는 오피스텔의 문. 출근 시간은 늘 같았지만 퇴근 시간은 달라졌다. 오늘은 사무실에 좀 더 있어야 해. 늦게 오지 마. 애가 아빠 얼굴 한 번 못 본 지 이틀이나 됐어. 서연의 목소리엔 섭섭함이 배어 있었지만 정우는 애써 외면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면 모든 소리가 멈췄다. 미라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거나 주방에서 컵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음악을 틀었다. 조용하죠, 여긴. 응.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려. 정우는 커튼을 젖히며 저녁 풍경을 바라봤다. 미라는 테이블 위 작은 디퓨저에 손을 댔다. 이 향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좋아요. 여기랑 잘 어울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미라는 오피스텔을 가리키며 말했다. 요즘은 여기가 이상하게 익숙해져요. 그냥 우리 집 같은 기분. 그 말에 정우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묵직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와인을 꺼내며 말했다. 가끔은 꿈 같아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나도 그래요. 정우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부딪혔다.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낮았고
오래 울렸다. 한편 서연은 남편의 옷에서 자꾸 익숙하지 않은 향을 느끼고 있었다. 섬유유연제도 향수도 익숙하지 않은 냄새. 당신 요즘 향수 바꿨어. 아니, 회사에서 누가 쓰는 게 묻었나 보지. 정우는 무심하게 대답했고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랍장을 열고 그 셔츠를 다시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다. 묘하게 낯선 그 향은 서연의 마음을 두드렸다. 정우는 어느새 죄책감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미라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숨이 멎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미라의 눈을 오래 바라보아도 소파에서 그녀 어깨에 기대어도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장님, 응, 우리 너무 멀리 온 걸까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네요. 정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감정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서연과의 대화는 형식이 되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마저 어쩐지 멀게 느껴졌다. 두 개의 문 사이를 오가며 그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정우는 잠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미라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공간은 더 따뜻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요즘 미라 연락 뜸하지 않아. 서연은 거실 한쪽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는 이틀에 한 번은 연락 오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와. 정우는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서연의 말은 자주 섞인 듯도 하고 서운함도 묻어 있었다. 그 사람도 바쁘겠지. 애 학교도 챙겨야 하고 회사도 다니니까.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나한테 톡 한 줄 못할 정도는 아니었잖아. 서연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을 흘렸다. 그 표정은 정우의 마음을 찔렀다. 며칠 전 미라는 오피스텔에서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냥 피곤해서. 요즘 일도 줄었잖아요. 일 말고 마음이. 정우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요즘 그는 미라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녀를 보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고 그녀의 말투, 눈빛, 작은 행동 하나까지 모두 익숙해졌다. 오히려 서연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 좀 위험한 거 알아요? 미라가 어느 날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오래 가면 끝나는 법도 잊을까 봐.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은 자주 해요? 가끔. 아니, 자주요. 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음은 갑작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미라의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봤다.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단 일종의 경고 같았다. 모를 거야. 아니, 몰라야 해.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알면 다 끝나는 거잖아. 미라는 작게 웃었다. 그 말이 마음 같지 않아서 무서워요. 뭐가? 끝나는 게 싫은 사람은 그렇게 담담하게 말 못하잖아요. 그 말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라는 먼저 몸을 일으켜 소파에서 떨어졌다. 오늘은 집에 가야겠어요. 왜? 그냥 이유는 없어요. 가끔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그 소리에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이상하네 전엔 바로 받았는데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 근처에서 미라와 마주쳤다. 야, 미라야. 아, 서연아. 미라는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너 여기 웬일이야? 일 때문에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지. 미라는 눈을 피하며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서연은 그 미묘한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여기서 가까운데. 그냥 너도 바쁠까 봐. 요즘 왜 연락이 없었어? 그냥 좀 정신이 없었어.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연락은 해.
내가 서운하잖아. 그래, 미안해. 꼭 연락할게. 서연은 돌아서는 미라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걷는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정우는 평소처럼 오피스텔로 향했다. 미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실내엔 저녁 노을만이 흘러들고 있었다. 기다렸어요? 아니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정우는 와인을 꺼내려다 멈췄다. 기분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정우는 잠시 그녀 옆에 앉아 창밖을 같이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무심히 걸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속에서 멈춰 있었다. 사장님은, 응, 진심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요즘은 그 진심이 뭔지도 헷갈려요. 미라는 눈을 감았다. 서연이가 알면 서연이 얼굴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다시 던져졌지만 이번엔 정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침묵은 말보다 훨씬 무거웠고 무언가가 이미 깨져가고 있다는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물티슈를 꺼내 차 안을 정리하던 중 블랙박스 화면이 켜진 걸 눈치챘다. 정우가 영상 정리 안 했네. 무심코 눌러본 파일 목록엔 날짜가 겹쳐 있었다. 이상하게 끌리는 날짜 하나를 눌렀다. 화면엔 익숙한 차가 천천히 도로에 멈춰 섰고 이어서 뒷좌석 문이 열렸다. 미라였다. 정우가 운전석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 웃으며 가방을 건넸다. 두 사람의 거리 너무 가까웠다. 잠시 말이 오간 후 미라가 고개를 들고 정우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엔 망설임도 눈치도 없었다. 정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겼다. 서연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숨이 턱 막혀 입을 벌려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재생. 멈춤. 다시. 되감기. 화면 속 두 사람은 그대로였다. 멀리서 보면 말 한마디 없는 장면이지만 서연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입술이 떨렸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다리의 힘이 한순간에 풀렸다. 정우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물컵을 놓았다.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밥 줘. 응. 그 짧은 대화 끝에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뜨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정우의 셔츠를 다려 건넸다. 오늘 회의 있어. 응. 외부 업체랑.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고? 그럴 것 같아. 모든 질문과 대답이 익숙한 일상처럼 오갔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그녀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말을 끝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서연도 알고 있었다. 정우가 지금 자신의 침묵 속에서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가 무덤덤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쪽이 더 괴롭다는 걸 알기에. 저녁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에 물이 흐르고 젖은 접시 위에 조명이 비쳤다. 밥은 먹었어. 정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물만 잠갔다. 그래. 그 말 이후 긴 정적이 흘렀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고 서연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컵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정우는 그 손길이 어색하다고 느꼈다. 분명 익숙한 행동인데 어딘가 감정이 빠져 있었다. 사람이 아닌 로봇처럼 움직이는 손. 요즘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잠은 잘 자고? 응. 너는? 서연은 정우의 질문에 작게 웃었다. 나는 이제 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자. 정우는 그 말에 젓가락을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조용히 TV를 켰다. 서연은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그 화면을 같이 바라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서로의 얼굴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물었다. 이제는 뭘 해도 괜찮아?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말했다. 너만 집에 있으면 돼. 그 말은 끝이었다. 서연의 마음 어딘가가 쿵 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래, 나 집에 있을게.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말끝은 가벼웠지만 그 안엔 결혼 생활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내려놓은 한 여자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어쩌며 자신이 한 말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울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 옆에 누워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다. 별도 구름도 없이 텅 빈 하늘. 그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비어 있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시계를 바라봤다. 오전에는 집, 오후에는 회사, 그리고 그 다음은 미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균형을 유지하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균형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집에 남아 있었고 정우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두세 개를 오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 무너져 있었다. 서연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진 않았다. 아이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어쩌면 자신이 정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집 안먼지를 닦았다. 무너진 신뢰와 식어버린 애정 속에서도 가정이라는 외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정우는 그 시각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제는 아파트처럼 익숙한 동선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면 미라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차가 막혔어. 정우는 변명처럼 웃었고 미라는 소파에서 이불을 개며 말했다. 이제는 여기가 더 익숙하지 않아. 정우는 아무 대답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미라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정우와 나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그녀는 그 눈빛을 무시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내도 돼요? 어느 날 미라가 물었다. 뭐가? 이런 관계. 계속.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지금은 이게 편해. 그 말엔 확신도 변명도 없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한 한 남자의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시간 아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작은 손을 가만히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집이, 이 삶이 전부일 테니까. 그리고 그 전부 안에 엄마도 아빠도 있어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우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 와? 글쎄 늦어질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고 정우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둘 사이엔 약속도 없었고 의무감도 흐릿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집을 지키기로 했다. 어차피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말이 위안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정우에게 말했다. 나 요즘 당신이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해져서 무서워. 왜? 이러다 나 혼자 믿는 게 될까 봐. 나는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두세 개에 걸쳐 있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그건 위로도 확신도 아닌 순간을 덮는 감정의 회피였다. 다음 날 서연은 정우가 집을 나서고 난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이웃 아이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말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마지막 마디였다. 사랑도 분노도 모두 지나간 자리에 남은 딱 한 줄의 독백처럼.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정우는 두 집을 오갔고
미라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달라 말했고, 서연은 반찬의 간을 맞추며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혼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수용하고 있었다. 아무도 끝내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선 서연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이웃이 인사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애는 잘 크죠? 네, 뭐. 짧은 대답에 이어진 침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서연은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였다. 동네 마트 직원이 수군거리고 아파트 입구 경비가 말을 아끼고 심지어 아이 유치원 선생님의 말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누군가 무엇인가 퍼졌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외면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든 자신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믿기로 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계란 풀게. 그래, 손 조심하고. 주방에선 계란을 젓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그 소리 하나에 하루를 버텼다. 정우는 그 무렵부터 회사를 더 자주 돌아다녔다. 복도에서 미라와 마주치면 눈빛을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한때는 주변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던 둘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사장님, 점심시간 되면 회의실 잠깐 빌릴게요. 그래요. 짧은 대화. 하지만 직원들은 느끼고 있었다. 미라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 입사했을 땐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던 미라는 이제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대표실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사람들이 시선을 주든 말든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요즘 미라 씨 많이 달라졌네. 한 직원의 말에 다른 이가 작게 말했다. 그러게 자기 자리가 확실해진 사람 같아. 정우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조율하려 들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선 서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미라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짧게 웃고 넘겼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나는 집, 아이가 기다리는 공간, 다른 하나는 오피스텔, 감정의 무게를 덜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서연은 하루에 3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친정 엄마에게, 미라에게, 그리고 정우에게. 하지만 결국 걸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밤이 되면 서연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써야 해요? 이유가 있어.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올 거야. 엄마는 다 아는구나. 아이의 칭찬에 서연은 살짝 웃었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건 다 알지. 하지만 서연 자신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미라는 정우와 함께 오피스텔로 향하며 물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지.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사람들 말 많아요. 당신 아내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을 마쳤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감정은 오래전에 내려놓은 듯했다. 서연은 그날도 늦게 들어온 정우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말없이 행거에 걸고 물을 끓이고 국을 데웠다. 그는 식탁에 앉았고 서연은 마주 보지 않았다. 내일의 유치원 행사 있어. 그래. 짧은 대화.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엔 서연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침묵을 택했다. 그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주말 아침, 정우는 양복 대신 니트를 꺼내 입었다. 차 열쇠를 챙기며 말했다. 점심은 밖에서 해결할게. 응. 서연은 식탁에 앉아 계란 프라이를 뒤집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제 정우가 주말마다 어딘가로 나가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집안 수리를 핑계로 자주 빠져나갔고 최근엔 그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서연은 묻지 않았다.
그리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과의 집은 책임이고 의무였지만 오피스텔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문을 열면 미라가 슬리퍼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왔어요? 오늘은 늦었네요. 길이 좀 막혀서. 정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은 저녁까지 있어요? 응.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 대답에 미라는 커피를 내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우리 집 같아. 정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녀의 착각인지 의도된 확신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다 진짜 이중생활이 일상이 되겠어요. 이미 그렇잖아. 정우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알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렸다. 오후 내내 둘은 한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음악을 틀고 말없이 커튼을 열고 책을 읽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극히 평범한 연인의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비정상적인 일이란 걸 정우도 미라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연은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돌았다. 엄마, 저기 봐. 꽃이 피었어. 그러네.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다 말고 잠시 멈췄다. 옆 벤치에 앉아있는 부부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 아이도 무릎 위에서 제잘거렸다. 서연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손목에 걸려있던 고무줄을 풀고 결혼 반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조금 헐거워진 듯한 그 반지는 빛이 바랜 것인지 손가락의 온도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왜 그래? 아니, 그냥 바람이 좀 차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채 멈춰 있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돌아왔다. 밥 먹었어? 응. 밖에서. 서연은 반찬 하나를 덜며 말했다. 내일 아이 병원 예약 있어. 시간 비워둘 수 있어. 몇 시? 오전 10시. 그때쯤은 괜찮을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선 말이 더 없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밤이 되어 서연은 혼자 침실에 앉아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한 장 접힌 채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 선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맑았다.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어디서부터 멀어진 걸까? 그리고 다시 반지를 바라봤다.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지금의 자신은 진짜 아내인가 아니면 단지 집에 남겨진 사람인가?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다시 조용히 반지를 손에 끼웠다. 그건 끝나지 않은 연극의 소품처럼 그녀의 손가락에 무기력하게 자리 잡았다. 정우의 일상은 이제 철저한 루틴이었다. 평일 아침엔 집에서 출근했고 퇴근 시간엔 그날의 방향을 택했다. 집으로 갈지 오피스텔로 갈지. 그 기준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시계의 방향, 업무의 흐름, 혹은 전날의 흐릿한 피로감. 미라는 어느 순간부터 정우의 표정에서 온기를 찾기 어려워졌다. 오늘따라 말이 없네요. 피곤해서 그래. 요즘 나랑 있을 때도 딴 생각하는 거 알아요? 정우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기울였다. 미라는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두 번째 공간일 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침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질투도 사라진 채 그저 누군가의 부인이란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늦게 와? 일이 많아서 그래. 맨날 많아? 서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감정을 숨기는 일은 이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정우는 오피스텔에서, 서연은 집에서, 미라는 테이블 너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우린 서로를 알까? 아니면 서로를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까? 세 사람 모두 그 질문만 남은 채 같은 하루를 또 지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카페 한켠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 컵의 김은 이미 사라졌고 미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다. 서연은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 미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자리는 나도 처음이야.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는 못하겠어. 서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무수한 밤들이 담겨 있었다. 근데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적어도 내 앞에서만은 아무 일 없었던 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미라는 말이 없었다. 입술이 떨리는 것도 눈이 흔들리는 것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래도 서연은 한 손을 뻗어 미라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언젠가는 이 감정들도 끝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지는 말자. 미라는 손을 뺄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미라를 가볍게 안았다. 그 품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정우는 오늘도 같은 길을 달렸다. 오전엔 회사로, 오후엔 미라가 있는 오피스텔로, 밤이 되면 다시 서연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 경로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정해진 궤도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차 안에선 음악도 틀지 않았다. 소리는 방해가 됐다. 지나가는 풍경 속 어디에도 정답은 없었다. 그는 그저 움직이는 중이었다. 무엇도 결정하지 않은 채, 누구도 놓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미라가 커튼을 젖히며 맞았다. 오늘도 오네요. 왜 오면 안 돼? 아니요. 그냥 이제 익숙해서요. 정우는 소파에 앉았고 미라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요즘은 어때? 어떤 쪽이요? 회사 아니면 아내?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너.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버티는 중이죠. 사장님도 그렇잖아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둘 사이에 놓인 유리잔보다 말하지 않은 진심이 더 투명했다. 서연은 오늘도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에서 이웃과 마주쳤다. 요즘은 정우 씨 얼굴이 안 보이네요. 출장이 잦아서요. 짧은 대답 뒤 그녀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맞이했다. 정우가 머문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엔 두 사람이 아닌 늘 한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졌고 아이의 그림만 벽에 새로 걸렸다. 서연은 문득 손을 들어 결혼 반지를 만졌다. 빼고 싶지도 끼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손에 남은 그 자국이 지워질까봐 두려웠다. 밤이 되면 정우는 다시 돌아왔다. 서연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정우는 그 침묵에 익숙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자. 응. 밥은 됐어.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된 메트로놈처럼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반복됐다. 그리고 다음 날 정우는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다. 미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정우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사장님은 나 사랑해요. 지금 왜 그걸 묻지? 문득 생각나서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웃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미라는 창가에 홀로 앉아 등을 돌린 채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시각 아이의 발을 덮어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울 수도 없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내의 자리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정우는 두 집을 오갔다. 서연은 여전히 묻지 않았고 미라는 여전히 기다렸다. 세 사람은 같은 하루를 다른 곳에서 각자의 감정으로 반복했다.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중 누구도 아니었다. 끝을 말하지 않는 관계는 그 자체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침묵을 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은 그들 안에서 멈춰 있었다. 흘러가면서도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민정은 새벽 2시가 넘어도 불을 끄지 않았다. 불 꺼진 침실, 상우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불빛 때문에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무언가를 톡톡 두드리는 미세한 소리, 휴대폰을 빠르게 조작하는 손끝의 리듬, 그 정해진 박자의 상우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얼마 전부터였다. 민정의 생활 리듬이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한 건 같이 자던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거실로, 때로는 화장실까지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불면증쯤으로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새벽 4시에 깬 상우는 민정이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가 입고 있던 레이스 속옷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 순간 웃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이 낯설었다. 그건 상우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응, 그냥 뒤척이게 돼서. 요즘 좀 스트레스 받잖아. 무난한 대답이었다. 그 말에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상우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냉장고 옆에 놓인 장바구니 안. 그 속에 말끔히 정리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10만 원 권이 여러 장, 도합해도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였다. 생활비를 걱정하던 민정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했다. 하드값으로 매달 허덕이던 그들이었다. 상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요즘 생활비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민정은 손을 털며 대답했다. 그냥 이것저것 온라인으로 부업 같은 거 하니까. 생각보다 잘 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민정의 말투는 어딘가 단정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냥 느낌이 그랬다. 며칠 뒤 상우는 회식이 끝난 뒤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거실엔 민정이 없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신발장 앞엔 민정의 구두가 없었다. 화장대 위엔 붉은 립스틱과 새로 산 듯한 클러치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상우는 화장실에서 살짝 열린 뚜껑 위에 올려진 작은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레이스 브라 하나와 검은 스타킹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 들었다. 민정이 돌아온 건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상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에선 소리도 없이 장면만 지나가고 있었다. 민정은 현관을 열자마자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듯 자세를 가다듬었다. 앉았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목덜미엔 향수가 묻어 있었다.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다. 상우는 그 향에 목이 메이는 기분을 느꼈다. 친구 만나러 갔었어. 민정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혜 언니랑. 오랜만에 봐서 얘기 좀 하느라. 지혜. 그 이름은 익숙했지만 몇 달 전부터 연락이 끊긴 걸로 알고 있었다. 상우는 민정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거짓이 단단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화장을 마치고 외출복을 입었다. 상우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내를 바라봤다. 진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허리에 딱 붙는 원피스. 그녀는 외출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가? 민정은 옅게 웃으며 말했다. 지인 미팅 있어. 잠깐 나갔다 올게. 말끝이 흐려졌다. 지인이라는 단어의 불확실함. 잠깐이라는 단서 없는 시간. 모든 것이 의심을 품고 있었다. 민정이 현관을 닫고 나가자 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조용히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을 골목.
그 골목 어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상우는 민정의 휴대폰에서 데이터 절약 모드라는 문구 아래 작은 알림 아이콘을 보게 된다. 잠금 화면을 넘기지 못한 채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 시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정은 거울 앞에서 허리를 살짝 꺾은 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속옷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고 얇은 니트 위로 그녀가 뿌린 향수가 방 안에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 앞에 놓인 흰 운동화를 신으려다 말고 다시 돌아서 구두로 갈아 신었다. 그렇게 외출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차키를 집어들고 나갔다. 상우는 창문 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 언젠가부터 민정은 항상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고 그 이유로 충분하다는 듯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친구인지 묻기만 하면 대화가 갑자기 흐려졌다. 그날 오후 상우는 민정이 두고 간 차량 키를 대신 챙겨 세차장에 다녀왔다. 오래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자 향수 냄새가 확 올라왔다. 그녀가 자주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다. 무언가 낯선 자극에 콧속이 찡했다. 차 안을 정리하려던 그는 뒷좌석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은박지. 그건 콘돔 포장지였다. 조금 구겨져 있었고 구석엔 뚜렷하게 숫자와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상우는 손끝으로 그걸 집어들고도 참아주지를 못했다. 심장이 뛰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허공이 빙빙 돌았다. 그는 조용히 그 포장지를 휴대폰 케이스 사이에 끼워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닫았다. 정면을 보니 백미러가 정확히 자신의 눈을 향하고 있었다. 그 속의 눈빛은 의심과 공포,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로 얼룩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민정이 돌아올 때까지 말없이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정은 밤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지만 어쩐지 립스틱은 지워지지 않은 채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민정은 밝은 톤으로 물었고 상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가 묻고 싶은 건 딱 하나였다. 혹시나 모르게 뭐 숨기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속에서만 맴돌다 겨우 입 밖으로 나왔다. 민정은 그 질문에 정색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장난스럽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숨겨? 그 미소가 더 섬뜩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은 아니었다. 혹은 완전히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상우는 민정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뒤 화장대를 정리하는 사이 그녀의 휴대폰을 힐끗 보았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화면에 뜬 알림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고정 오빠 내일도 같은 장소. 계단 밑도 괜찮은데. 그 문장은 너무 짧았고 너무 강렬했다. 상우는 손가락이 저릿해져 화면을 건드리지 못한 채 조용히 몸을 돌렸다. 민정은 여전히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그와 눈을 마주쳤다. 왜? 아니, 그냥. 상우는 그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상우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다. 민정은 등을 돌린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등 사이로 흐르는 체온이 차가웠다. 그 체온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상우는 아내가 외출한 뒤 거실을 정리하다가 탁자 위에 놓인 민정의 향수를 다시 집어들었다. 라벨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었다. 그건 상우가 직접 사준 적 없는 그녀가 혼자 골라 썼을 만한 향기였다. 그 향기를 따라 아내는 매일 어딘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 어딘가엔 고정 오빠가 있었다. 며칠 후 상우는 민정을 몰래 미행했다. 너 또 늦었어. 민정이 먼저 말을 던졌다. 오래 안 걸렸잖아. 오늘은 좀 민감하네? 그 남자의 말투엔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오늘은 좀 예민해.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디? 민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골목 쪽으로 살짝 돌렸다. 저기 전에 말한데 그들이 함께 걸어간 곳은 작은 여관 입구였다.
간판이 반쯤 꺼진 3층짜리 건물. 입구 바로 옆 계단 아래로 먼저 몸을 숨겼다. 민정이 말했다. 여기 CCTV 없어. 괜찮아. 알지. 나도 알아봤어. 남자가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손길이 익숙해 보였다. 상우는 그 장면을 몇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너 요즘 좀 달라졌어. 어떤 면에서? 몰라. 전보다 더 대담해졌다고 해야 하나.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이제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 남편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알지도 못하는 척. 그럼 너도 계속 모르는 척해. 응. 나도 계속 모를게. 그리고 둘은 여관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상우는 두 손을 주먹 쥔 채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여관 벽에 등을 기댄 그 순간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불러야 하나. 이름이라도 민정아라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목까지 차오른 숨이 말 대신 가슴을 때렸다. 그는 끝내 그녀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를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상우는 아무런 눈빛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한참 후 상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발소리를 줄이며 여관 골목을 빠져나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길가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머릿속에 남은 건 민정의 옆모습. 그녀가 남자에게 웃던 입꼬리와 귓가에 흘리던 목소리. 집에 도착했을 땐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민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상우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는 지금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그 생각이 끝나기 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정이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상우를 보며 말했다. 아직 안 잤네?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언니가 일이 있었어. 민정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왜? 아니야. 그냥 피곤하겠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상우는 눈을 떼지 못했다. 계단 아래에선 웃고 있었잖아. 오빠, 나왔어. 민정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화난 얼굴로 상우를 불렀다. 식탁 위에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녁은 먹었어. 내가 국 끓일까? 상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능숙했다. 간단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하고 상우의 눈앞에서 일상의 아내로 완벽하게 변했다. 그 손놀림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서 무서울 정도였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민정이 물었다. 일 많아? 조금. 짧은 대답, 그리고 침묵. 상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식사가 끝난 뒤 민정은 가방을 챙겨 침실로 들어갔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백 쪽으로 다가갔다. 그 안에는 파우치, 향수, 손거울,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펴서 천천히 읽었다. 대성여관 숙박 6만 원, 체크인. 하단엔 날짜와 방번호까지 인쇄되어 있었다. 그 날짜는 어제였다. 그리고 그 방은 그가 그 골목에서 지켜봤던 바로 그곳이었다. 상우는 종이를 접어 제자리에 넣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손등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술 안쪽을 무는 힘이 점점 세졌다. 늦은 밤 민정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노트북 앞에 앉았다. 좀만 일 보고 잘게. 그녀는 상우에게 가볍게 웃어 보였다. 노트북을 켠 뒤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 상우는 그녀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서를 조용히 눈에 담았다. 민정이 잠든 뒤 그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녀의 노트북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5자리였지. 0908일. 잠금 해제. 몇 초 뒤 메신저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됐다. 기억된 채팅 기록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고정 오빠, 오늘은 차 안 어때요? 아까 그 주차장
조용하고 좋던데 흐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상우의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졌다. 책상 위를 덜컥 치며 엎질러진 물컵. 그는 얼른 닦으려다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무슨 소리야? 민정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렸다. 상우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물 좀 엎질렀어. 민정은 더 묻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상우는 닫힌 노트북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그 손은 더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을 쥐고 있었다. 지금 나가는 거야? 상우는 TV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민정은 슬쩍 머리를 넘기며 말했다. 응. 언니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금방 다녀올게.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대. 걱정돼서 그냥 가보려는 거야.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리모컨을 눌렀다. 민정은 구두를 신으며 덧붙였다. 문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먼저 자. 그래. 문이 닫히고도 한참 동안 상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힘을 주어 리모컨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따라가야겠다고 다짐한 날이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민정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 방향으로 달렸다. 상우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밟았다. 운전대 위로 흘러내리는 땀이 팔목까지 흘렀다. 심장은 목까지 차오르고 어쩌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발끝이 저려왔다. 그녀는 주차장 옆 작은 공원에 차를 세웠다. 시간은 밤 10시, 사람 없는 산책로 아래. 불빛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 민정은 혼자 있었다. 잠시 뒤 어두운 그늘 사이로 남자가 나타났다. 좀 늦었네. 미안. 오늘은 남편이 좀 눈치 주더라. 괜찮아. 나도 오래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 그럼. 민정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공원 화장실 쪽으로 몸을 틀었다. 상우는 뒤따라 걷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설마. 그는 숨을 죽였다. 화장실 입구로 들어서는 두 사람. 민정은 들어가기 전 고개를 돌려 주위를 한번 훑었다. 그 시선이 상우를 스쳤지만 어둠 덕분에 그는 들키지 않았다.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남자의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우는 서서히 다가가 화장실 옆 벽에 등을 붙였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문틈을 바라봤다. 빛은 없었지만 사람의 움직임은 느껴졌다. 여기 생각보다 스릴 있지? 너 오늘 진짜 왜 이래? 싫어. 아니, 너무 좋아서 그래. 그리고 소리. 상우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귓가에 퍼지는 웃음소리, 낮게 깔린 신음, 그리고 민정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확실한 현실이 되었다. 인정아.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바람에 묻혔다. 그는 몸을 돌려 뒷걸음질 쳤다. 발이 휘청이고 숨이 걸쭉하게 들이마셔졌다. 무언가가 머리 위에서 부서지는 듯한 감각.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몰랐다.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천천히 차로 돌아왔다. 두 손은 운전대에 닿기도 전에 헛헛하게 떨렸다. 엔진을 켜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을 넘긴 시각. 그는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민정을 기다렸다. 창밖을 보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민정의 표정이 떠올랐다. 웃고 있었다.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도. 문이 열렸다. 나왔어. 민정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언니가 좀 늦게 끝나서 미안. 그래. 상우는 웃지도 않았고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보더니 좀 씻고 올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기 소리. 그 물소리를 들으며 상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민정이 욕실에서 나왔다. 같이 자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이불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상우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상우는 이불 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꼈다. 향수와 땀, 익숙하지 않은 냄새. 무언가가 갑자기 목구멍을 치고 올라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세면대에 몸을 숙이고 거칠게 헛구역질을 쏟아냈다. 오빠, 왜 그래? 민정이 뒤따라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뭐 좀 잘못 먹었나 봐. 짧은 대답.
그는 그날 밤 다시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오빠, 나 좀 나갔다 올게. 민정은 밝은 톤으로 말했다. 상우는 신문을 넘기며 고개만 들었다. 오늘도? 응, 언니가 또 보자고 해서. 그 언니 이름은 지혜였지. 맞아. 왜?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민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립스틱을 꺼냈다. 입꼬리를 따라 선을 그리고 고개를 기울여 목덜미에 향수를 뿌렸다. 상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엔 상우가 알던 아내는 없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민정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웃음은 자주 나왔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은 분주했다. 무언가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민정이 잠든 사이 상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잠금 해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숫자 4개.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열었다. 메신저 앱을 켠 순간 상우의 눈동자가 굳었다. 고정 오빠. 오늘 계단 밑 진짜 짜릿했어. 흐흐. 너 숨 참는 거 못 참는 거 알지? 다음엔 주차장 옆 화장실도 괜찮을 듯? 계단 밑 짜릿했어. 그 문장을 소리내지 못하고 중얼거리던 상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 박동이 손끝까지 퍼졌고 입 안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즐겁게 누군가와 즐기고 있었다. 그는 민정의 폰 안에 있는 사진첩을 열었다. 기억용이라는 이름에 숨긴 폴더. 비밀번호는 생일. 틀릴 리가 없었다. 거기엔 야외 사진이 수십 장. 차 안, 화장실, 계단 밑, 낡은 여관. 심지어 셀카도 있었다. 그녀는 남자 옆에서 웃고 있었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다. 그가 끝까지 넘기지도 못한 채 손에서 폰을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상우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정아. 응. 우리 왜 이래졌을까?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다. 뭐가? 왜 나랑은 못하면서 낯선 남자들하고는? 민정은 순간 눈빛이 굳었다. 하지만 이내 웃었다. 무슨 말이야 그게? 너 그 계단 밑에서 웃고 있었잖아.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의 얼굴로 돌아왔다. 오빠 뭘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니야. 상우의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이젠 외면할 수 없었다. 내가 본 내 얼굴 너도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민정은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뒷모습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상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엔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싸늘해지고 있었다. 오빠,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민정은 가볍게 입술에 틴트를 바르며 말했다. 상우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회사 근처 아니었어. 응, 근처인데 카페에 잠깐 들러야 해서. 요즘 카페를 자주 가네. 민정은 짧게 웃었다. 요즘 카페가 조용해서 좋아. 할 것도 많고. 그 말에 상우는 더는 묻지 않았다. 대답이 돌아올 걸 기대하지도 않았다. 민정이 집을 나서고 상우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채팅 앱을 열어봤다. 거기엔 익숙한 닉네임이 여럿 있었다. 그리고 알림. 집남 84 화장실 조용한데 또 알아놨어요. 낮에 한 번. 새벽 주차장 오늘은 3층 옥상 계단. 예전보다 더 재밌을 거려. 상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일상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욕망은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연기로 유지됐다. 그날 오후 그는 회사를 조퇴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비서에게 짧게 말한 뒤 바로 차를 몰았다. 민정의 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정은 도심 한복판에 차를 댔다. 그녀는 익숙한 듯 카페 건물로 들어갔다. 상우는 그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뒤편에 여관이
딸린 복합 건물이라는 걸 알아챘다. 잠시 후 건물 뒤편의 비상계단 쪽에서 민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3층 계단. 어제보다 조용하고 바람도 덜 불어. 하하, 바람 불어도 좋던데. 그건 당신 취향이지. 나는 오늘 스커트라니까. 상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계단 끝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먼저 올라가 있었고, 민정은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 등을 기대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말했다. 여기 오늘 좀 특별하게 해줘. 왜, 오늘 기분 좋아? 몰라, 그냥 들키면 어때, 그런 느낌? 그 말에 상우는 숨을 멈췄다. 이제 민정에게 죄책감이란 없었다. 경계선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한참 후 민정은 건물 뒤편에서 다시 나타났다. 손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달콤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차에 올라탔다. 상우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그녀의 차를 뒤따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은 반복될수록 무뎌진다. 그리고 무뎌진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폭발하게 되어 있다. 햇살이 따가웠던 평일 오후, 상우는 휴가를 내고 민정의 차를 조용히 뒤따랐다. 어디선가 익숙하게 반복되는 상황, 그 안에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상우는 끝내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민정은 외곽의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웠다. 그녀는 창문을 절반쯤 열고 안쪽을 정리하는 척하더니 몇 분 뒤 조수석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남자가 탔다. 차 안에서 둘은 몇 마디를 나누었고 이내 남자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지금은 안 돼. 창문 열렸어.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좋아.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 알지? 너 진짜 미쳤다니까. 미쳐야 즐겁잖아. 현실은 너무 따분하니까. 상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민정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의 감정이 아니었다. 욕망에 충실한 표정, 그뿐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창을 닫지 않았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자극,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더는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창 너머 민정의 손이 남자의 목 뒤로 올라갔다. 부드럽게, 익숙하게, 그리고 서슴없이. 두 사람은 그대로 깊은 키스를 나눴다. 민정아, 그만해 제발.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붙박인 돌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다. 씻고 나온 그녀는 슬리퍼를 끌며 침실로 들어갔고 상우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문득 민정이 침실 문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왜 안 와? 그냥 요즘은 나를 여자라고 생각은 해? 그 말에 상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 그대로야. 요즘은 나 안 만지잖아. 남편이 나를 여자로 안 보면 난 누굴 찾으면 되는데. 민정아, 그만해. 싫어. 나 지금 말하고 싶어. 나 아직 여자야. 숨죽이고 참고 사는 인형 아니라고.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들고 침대 위에 누웠다. 상우는 말없이 등을 돌렸다. 나 사실 오늘도 했어. 그 말에 상우의 어깨가 경직됐다. 누군진 안 궁금해? 어떤 차였는지도, 무슨 냄새가 났는지도. 제발. 상우는 낮게 웅얼거리듯 말했다. 제발, 입 좀 닫아줘. 왜? 듣기 싫어. 그럼 그냥 떠나. 아님 너도 한번 날 안아보던가. 그녀의 말이 끝나고도 상우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파열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손 사이로 눈물이 흘렀다. 민정은 그런 상우를 보며 처음으로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등을 돌려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둠으로 덮였고 부부 사이의 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김이 피어나는 된장국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정은 밥숟갈을 뜨며 말했다. 국간은 괜찮아? 상우는 대답 없이 숟가락만 내려놨다.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게 생활비를 버는 방식이냐? 민정은 놀라지 않았다. 되려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은 뒤 물을 마시고 입을 닦았다. 드디어 묻네. 대답해. 내가 만나는 그 남자들 그게 내 방식이냐고. 그래.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걸로 돈을 벌어. 생활비, 카드값. 내가 못 채우는 거 전부 내가 해. 상우의 손이 식탁을 툭 쳤다.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창피해. 그래도 당신보다 벌어. 민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사람은 안 변해. 그냥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야.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숨을 길게 내쉬고 냉수를 한 잔 마셨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섰다. 내가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집에 와서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냐? 그 집? 민정은 비웃었다. 말 참 곱게 하네. 그래, 몸 팔았어. 대신 마음은 안 팔았어.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나한테 줬던 거 정서적인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잖아. 애정, 관심? 너, 나 안 본지 오래야. 나는 방법이 필요했어. 이건 내 방식이야. 상우는 무너진 듯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난 오히려 지금이 좋아.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의 눈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잠겼다. 너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무시하는 거야. 민정은 고개를 돌렸다. 사랑. 당신이 날 사랑했다고 느낀 적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은 상우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혔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섰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다. 신발을 신으며 민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 내가 알던 민정 맞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상우는 두 손을 허벅지에 꼭 붙인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감정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있었다. 그날 이후 상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도 휴직계를 냈고 가족에게도 아무 말 없이 잠수를 탔다. 민정은 며칠간 텅 빈 집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즐기기보다는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너무 늦은 감정들이 이미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번엔 여관 복도에서 시작했어. 아, 그 좁은 공간이 꽤 스릴있더라. 민정은 상우가 앉아있는 소파 뒤로 와서 속삭였다. 상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TV를 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귀는 분명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뇌는 그 의미를 거부하고 있었다. 다음엔 공영주차장 어때? 거긴 불빛도 적당하고 시간도 길게 쓸 수 있고. 그녀는 일부러 한 발 더 다가와 상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근데 당신은 그런 장소들 상상도 못하겠지. 그래.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다.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뭐야, 이젠 질투도 안 나. 나를 그렇게 쉽게 포기한 거야? 너한테 뭐라고 해봤자 너는 바뀌지 않잖아. 상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냥 익숙한 무감각에 젖어 있었다. 민정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씹듯 말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 그녀는 집에서도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녔고 때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욕실에서 나와 거실을 활보했다. 상우가 있는 자리에서 굳이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짚거나 앉을 때 다리를 과하게 꼬았다. 하지만 상우는 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몸에도 목소리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거기 없는 사람처럼. 너 진짜 이러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 민정은 부엌 식탁을 탁 내리쳤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 그제야 상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지쳐 있었고 동시에 단단했다.
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민정은 멈췄다. 한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우린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를 아내로서 다 버렸고 나는 남편으로서 다 내려놨어. 그럼 이 결혼은 뭐야?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이 먼저 흔들린 건. 상우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이제 계약서조차 없는 공동생활이야. 그래서 날 쫓아낼 거야? 아니, 난 그냥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민정은 그의 말에 답하지 못했다. 모든 자극은 무의미해졌고 그녀의 게임은 상대를 잃었다. 그 밤 민정은 처음으로 혼자 침대에 누웠다. 불 꺼진 방, 텅 빈 침실. 상우의 체온이 사라진 이불 속에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껏 그녀가 이겨왔던 모든 순간이 어쩌면 이 마지막 한마디 앞에서 모두 무의미했는지도 모른다고 느끼면서 늦은 밤 부엌 조명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상우는 거실 테이블 위에 흰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민정은 거실로 나와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야? 그는 아무 표정 없이 답했다. 이혼 서류야. 민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진심이야? 응. 더는 안 되겠어. 우리 이제 끝내자. 민정은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난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 그녀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냈다. 처음엔 내가 뭘 해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 당신은 늘 조용했고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거야? 아니, 나도 나쁜 거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날 예쁘다고 했고 잘한다고 말해줬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냥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어. 자존감 바닥이었고 누구라도 나를 여자라고 느껴주면 그게 살기 같았어. 상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나도 죄책감 있었어.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이게 당연해졌어. 채팅방에서 위로받고 만남에서 자존감을 채웠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당신은 모르겠지.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나는 점점 투명인간이 돼가는 기분이었어. 상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펜을 집어들고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그 어떤 말도 없었다. 민정은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도장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리고 그게 더 아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줘. 나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이야? 상우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나는 너는 그 대답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민정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엉엉 울지 않았다. 그저 무너지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이제야 진심을 말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정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더 이상 그 집의 아내가 아니었다. 작고 낡은 소형 오피스텔, 침대 하나와 작은 전기렌지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자유다. 짐을 풀기도 전에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채팅 앱을 열었다. 익숙한 화면, 익숙한 말투들. 하지만 오늘의 민정은 더 노련했다. 닉네임은 혼자 된 여자. 상태 메시지엔 이렇게 적었다. 이젠 더 자유로워요. 누군가의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그녀의 메시지 창은 금세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 어때요? 차 안에 블라인드 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들으면 더 흥분되는 거 아시죠? 민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을 타이핑했다. 조금 위험한 데가 좋네요. 덜 안전할수록 더 확실해지니까요. 몇 시간 뒤 그녀는 밤늦은 시간차에 올라탔다. 차 안의 공기는 금세 낯선 향기로 바뀌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10분 후에 지하 3층 복도 끝에서 만나요. 메시지를 보낸 뒤 시트를 조정하고 고개를 뒤로 기댔다.
공간은 좁았고 공기마저 무거웠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조차 민정에겐 흥분의 요소가 됐다. 지하 주차장의 조용한 구석, CCTV 사각지대.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보면 어때요? 이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잖아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며칠 뒤 민정은 오피스텔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상우의 SNS를 열어봤다. 계정은 여전히 공개 상태였고 그는 어딘가에 산책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혼자도 잘 사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잘 살아야지. 서로 망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도 그녀는 다시 상우의 피드를 넘겼다. 그가 밥을 먹는 사진,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진. 그 모든 장면에 그녀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려 애썼다. 미련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아직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채팅 앱을 켰다. 화면 위로 올라오는 메시지들. 그 속에선 여전히 그녀를 원하는 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아주 작고 아주 쓸쓸하게. 새로 이사한 원룸은 작지만 정돈돼 있었다.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고 책상 위엔 늘 한 권의 책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상우는 평일 오전마다 집 근처 헬스장을 들은 뒤 조용히 사무실로 출근했다.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라면이나 김치찌개.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평온했다.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는 라디오를 켜며 혼잣말을 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고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외로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회사에선 새로운 계약직 디자이너 윤진과 자주 마주쳤다. 그녀는 서툰 컴퓨터 앞에서 종종 도움을 요청했고 상우는 자연스레 옆에 앉았다. 상우 씨, 이거 왜 이렇게 꼬여요? 여기 설정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아, 손이 빠르시네요. 익숙해서 그래요. 금방 배워요. 그녀는 눈웃음을 지었다. 상우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며칠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몇 주가 흐르자 둘은 함께 점심을 먹는 날도 생겼다. 윤진이 먼저 물었다. 혹시 결혼하셨었어요? 네. 이혼하셨어요? 네. 그럼 아직 그분을 생각하세요? 상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끔요. 아주 가끔. 미워요?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날 저녁 상우는 평소처럼 뉴스를 틀었다. 작은 오피스텔에 울리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 최근 성매매 알선 채팅 앱을 통한 조직적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가담자로 확인된 여성은 김모 씨로. 상우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TV 화면엔 흐릿한 얼굴 모자이크로 민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재판은 빠르면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감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스치며 그의 셔츠 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미워하지는 못하겠어. 그 말은 진심이기도 했고 동시에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주문이기도 했다. 민정은 이제 상우의 삶에서 떠났고 더럽혀진 기억만이 남았지만 그녀가 처음 웃으며 밥을 지어주던 모습, 밤중에 TV를 보며 함께 깔깔 웃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진짜였음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조용한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내려앉은 그 안에서 민정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다. 책상 너머 수사관이 차분히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 본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남을 주선하고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전부 제가 했어요. 민정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횟수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민정은 잠시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날 원한다는 느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감각이었거든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이어갔다. 그녀는 더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어떤 합리화도 눈물도 없었다. 민정은 단지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구치소에서 상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쓴 그 글에는 과거 민정답지 않은 정돈된 침묵이 있었다. 상우 씨, 이렇게까지 되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난 처음부터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고, 당신이 손을 뻗어줬던 그때조차 나 혼자 무너져 있던 걸 애써 감췄던 거예요. 내 안의 허기는 점점 커졌고, 그걸 어떻게든 채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게 이런 방식이 될 줄은 나도 몰랐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당신이 내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의 식탁을 기억해요. 내가 만든 된장국을 먹으며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던 당신의 눈빛을요. 미안해요. 정말 많이 미안해요. 편지를 읽은 상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봉투 위로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그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말없이 책상 서랍 안으로 넣었다.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끝난 거겠지. 혼잣말처럼 뱉은 말은 여전히 그 마음 어딘가에서 맴도는 민정의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민정이 해주던 된장국의 냄새를 기억해냈다. 그 국은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맛이 아니었지만 그 속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 담겨 있었다. 상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곱게 접힌 편지 한 장. 그의 이름이 정갈하게 써 있었고 펜 끝에 눌림이 느껴지는 글씨였다. 그는 편지를 조용히 꺼내 다시 펼쳤다. 민정의 글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고 마지막 문장을 읽은 뒤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했구나. 그는 가만히 중얼이며 편지를 접었다. 한참 동안 들고 있던 손끝을 떨며 조심스레 가방 안에 넣었다. 무언가를 버린 것도 붙잡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의 마음 속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기로 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상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옆자리엔 윤진이 종이컵을 들고 앉아 있었다. 따뜻한 거 맞아요. 설탕도 조금 넣었고요. 고마워요. 그는 웃었다. 짧고 조용했지만 오랜만에 지은 웃음이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한 페이지를 덮은 기분이랄까. 윤지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벤치 위에 그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따뜻한 온도가 흐르고 있었다. 반면 민정은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상담사는 조용히 노트를 들고 말했다. 민정 씨, 지난주는 어땠나요? 별일 없었어요. 감정은요? 조금 울컥했어요. 어떤 순간에, 무슨 이유였을까요? 민정은 잠시 고개를 떨고 왔다가 입을 열었다. 길을 걷다 어떤 부부를 봤어요. 아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예전 내 모습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착각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다. 자신을 믿지 못한 적 많았나요?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미워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이제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같은 시간 상우는 벤치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가방을 둘러맸다. 윤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엔 아침 산책도 같이 해요. 좋아요. 그는 자연스레 대답했고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떠올랐다. 나는 이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정과의 시간을 지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에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갈 여지는 남아 있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남은 건 남은 대로,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속도로 그들은 아주 천천히 스스로를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